2020년 5월 21일 정경심 교수님의 1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판엔 21위 관련 증인 4명과 또 이상한 시민단체가 왔습니다. 이 재판을 작년 10월 18일부터 거의 매주 14차 공판까지 방청하는 동안 코비드19도 있었고 총선도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법원 앞에 줄을 섰어야 했어요. 그리고 기자석이 원래대로 방청석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판사 인사 이동으로 송인건 판사에서 인정혁 판사로 바뀐 뒤에는 기자석이 방청석 앞으로 가고 판사와 나를 세우던 검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방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이제는 줄을 서지 않아도 방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방청권이 남아서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재판 시작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갔었는데 이날 재판에 가보니까 이미 방청권이 다 배부돼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못 볼 뻔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정경심 교수님이 석방되고 나서부터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방청권을 새벽부터 줄 서서 받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이날 재판은 특이한 점이 많았지만 언론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지금부터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계속 시간별로 기자 숫자를 체크해서 기자들이 오전 검찰 측 신문만 듣고서 나가버린다, 오후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듣지 않고 기사를 쓴다 고 했더니 이제는 오전에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점심때 기사가 뭐 나오나 체크하는데 데자부처럼 나오던 존인 땡땡땡에서 본 적 없어 이런 기사가 이제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나온 기사는 검찰 측 신문만 듣고 나오는 기사라는 걸 알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고맙다옹. 이날 공판에는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2명은 부산의 호텔 관계자인데 이 호텔에서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봤는지 못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검찰 측은 못 봤으니까 인턴십이 허위라는 주장이고 변호인 측은 애초에 그 인턴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준 당사자가 돌아가신 회장님이고 그 직인 자체는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직인도 회장이 직인이 맞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위조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에서 증인을 2명이나 불러서 오전 재판을 했는데 한 분은 실무자고 한 분은 돌아가신 회장님의 부인입니다. 이 건은 너무 명백하게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들이 기사를 안 씁니다. 오후 재판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21위 증인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서울대 의전원 입학 관계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하던 도중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증언을 수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검찰에선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에는 붙었는데 거기 붙은 주된 요인이 서류 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었는데 그 부분을 증인이 법정에서 수정하고 싶다며 검찰 조사를 끝내고 자신이 자료를 찾아보니 오히려 조민 씨는 서류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다고 합니다. 증인의 증언을 계속 들어보면 왜 조민 씨의 서류 부분 점수가 낮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전원은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이나 인턴 서류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씨 요강이 좀 애매해서 고등학교 때 것을 다 낸 거예요. 대학교 때 했던 활동만 제출했어야 했는데 고등학교 때 것을 낸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과 동양대 표창장을 싹 엮어서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한 것을 업무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사 행사로 기소한 겁니다. 이날 서울대 의전원 이씨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했던 고등학교 시절 인턴이랑 표창장들이 사실은 의전원 1차 합격과는 별로 상관없다고 증언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고등학교 시절 활동은 점수를 안 주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문서를 위조했건 어쨌건 간에 이거를 사용을 안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증인이 나와서 그거 고등학교 때 인턴이랑 표창장 우리 학교에서는 안 받기로 한 거였다, 점수를 안 줬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증인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계자였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상만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검찰 측은 동양대 총장상이 당락을 결정지은 것처럼 주장했고 증인은 그 표창장이 정확히 뭘 했다는 건지 명확성이 떨어지는 표창장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는 의전원 시연에서 300명 중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에 온통 동양대 QC 백업 이야기만 기사로 나왔는데 사실 법정에서 실제로 증인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놈의 동양대 표창장이 의전원 이씨와 별로 상관없을 거라는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판사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서울의 명문대 표창장과 동양대처럼 지방대 표창장의 차이를 둡니까? 이거 왜 물어봤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절대 안 나오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의 한 수에서 방송했던 환경구
신부라는 사람이 법정 출석할 때, 중간에 밥 먹을 때, 밥 먹고 들어올 때, 그리고 재판 끝나고 집에 갈 때, 마지막으로 변호인 인터뷰할 때 전부 난리 깽까당을 칩니다. 소리 지르고 경찰이랑 싸우고 화단에 올라가서 시위를 합니다. 이건 조국 전 장관의 공판 시작일부터 계속됐습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법원의 법리적인 판단에 외부 영향이 없어야 공정하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 이런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마법의 단어 윤석열 화이팅만 외치면 언론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못 본 척합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